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영창케미칼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진짜 공모주 못 해먹겠네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확실한 종목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실한 종목 중에 하나가 성일하이텍이죠. 확실하다기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모주. 네, 성일하이텍의 수요 예측 결과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경쟁률이 대박이에요. 2269.68 대 1. 역대 최고치입니다. 저는 근데 경쟁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국내와 해외 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이네요. 범한퓨얼셀 이후에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사실상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치인 거고요. 지금까지 성일하이텍을 포함해서 경쟁률 2000대 1이 넘어갔던 종목이 총 5개가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과 디어유, 지하이텍, 아스플로까지.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높은 경쟁률이 무조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스플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스플로는 원준과 동시 상장이라서 성과가 부진했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상장일 이후에도 딱히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냥 너무 높은 경쟁률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47,000원에서 47,500원이 제시됐는데 밴드 상단 이상을 써낸 기관이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전부 다 100%였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시 비율도 신청 수량 기준으로 96.59%나 됐습니다. 특히 5만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96.51%로 가장 높았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 상단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5.3% 정도 초과한 5만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경쟁률이나 신청가격 분포표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정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죠. 네, 신청 수량 기준으로 38.66%를 기록했네요. 바로 앞전에 HPSP가 40%를 넘겼어서 그런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네, 올해 공모주 중에서 확약 비율 30% 넘어갔던 종목은 총 4개가 있었고요. 이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수치네요. 4x4가 1등, HPSP가 2등, 그 다음이 성일하이텍. 네, 뭐 좋습니다. 근데 제가 HPSP의 수요 예측 결과 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HPSP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보다 국내 기관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서 배정을 확약을 신청한 국내 기관들에게 잘만 해준다면 생각보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와줬고요. 그렇다면 성일하이텍은 어떨까? 성일하이텍은 거래 실적 6,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이들의 확약 신청 비율은 15.98%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관사가 거래 실적 6 미확약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량을 배정을 한다면 생각보다 최종 확약 비율이 좀 아쉬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번뜩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요. 네, 주관사가 최종적으로 잘 잡아주길 바래요.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 개요 변경된 부분들 확인하겠습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면서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상장 예정 주식 총수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약 1,335억 원, 시가총액은 약 5,948억 원 가량이 되겠네요. 자, 일반 청약자들에게 25% 배정됐고요.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7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KB, 대신, 삼성에서 가능하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34.57%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존 주주의 비율이 16.61% 존재하는데요. 벤처금융이 8.9%, 기타 기존 주주가 7.72%예요. 상장 직후에 많이들 팔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총 다 해서 금액으로는 약 2,056억 원. 이게 유통시총이나 유통물량 이런 부분에서 좋은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고요. 자, 그리고 상장 이후 추가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있는데요. 주식 매수 선택권, 상장 후 즉시 행사 가능한 수량 3.11% 정도가 존재합니다. 체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전환 상환 우선주도 있어요. 발행가액이 35,467원이기 때문에 공모가 5만 원을 기준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주로 전환할 가능성. 하지만 다행히 3개월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상장 직후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 공모주의 가장 큰 포인트, 판매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판매 청구권 부여됐고요. 일종의 보호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해당 주식을 다시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즉, 만약에 상장 후 성일하이텍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넘게 빠지면 주관사에다가 그냥 이 공모주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다시 사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판매 청구권의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양도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가족 계좌에 몰아서 받거나 자사대체, 타사대체를 하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런 종목은 판매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거든요. 마이너스 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족 계좌 몰아받기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수요 예측 결과만 정리하겠습니다. 경쟁률 역대 최고치고요. 분포표를 보면 밴드 상단 초과 제시 비율이 97%에 달했어요. 특히 5만 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96.51%로 가장 높아서 공모가는 아쉽지만 밴드 상단을 5.3% 초과한 5만 원에 확정이 됐고요. 확약 비율은 38.66%. 네, 높은 수준입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확약 비율이 최종적으로 많이 높아지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성일하이텍 과연 수익을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우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 이상이었던 종목들의 상장일 성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6개 종목 중에서 따상을 기록한 게 무려 4개입니다. YM텍도 따상에 가까웠어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중에 원준이 85%를 기록했는데 맨 앞에서 얘기했던 아스플로하고 상장일이 겹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높은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유통 물량의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디어율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원준, 이 원준이 성일하이텍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둘 다 2차 전지 관련 섹터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성일하이텍의 압승이네요. 근데 저는 이 경쟁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유통 가능 물량, 기존 주주 비율은 성일하이텍이 조금 나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유통 시총이 성일하이텍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바예요. 공모가는 둘 다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결정됐고요. 자, 여기서 원주는 최종 확약 비율이 81.2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성일하이텍이 원준보다 유통 가능 금액과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종 확약 비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통시총을 꽤 줄여야 어느 정도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이번에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됐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따상을 기록한 종목들이 꽤 많죠. 반면에 따조차도 실패했던 제주맥주, 진시스템, CN투스 성진을 보시면 제주맥주와 진시스템은 상장일이 겹쳤어요. 청약도 겹쳤고요. 제주맥주는 경쟁률이 그저 그랬고 수요 예측 확약 비율이 5.47%로 낮았습니다. 유통 물량도 그저 그랬네요. 진시스템은 제주맥주에 비해서 훨씬 또 더 부진했고요. CN투스 성진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낮았고 유통 물량이 최악의 조건이다 보니까 판매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때 판매 청구권을 행사해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환매 청구권이 부여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뒷받침이 다 되어야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봤듯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꽤 높아서 괜찮은데 최종적으로 또 잘 잡혔으면 좋겠고, 근데 유통 가능 금액이 기본적으로 너무 크다. 이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따상을 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준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론적으로 주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년 예상 순이익에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펄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79,652원이 나오더라고요. 공모가 대비 이미 플러스 6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창케미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저는 확신은 합니다. 네, 최소 한 60% 정도, 그 정도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성일하이텍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다시 볼게요. KB와 대신에 30만 7,050주, 삼성에는 5만 3,400주가 배정됐습니다. 네, 삼성은 물량이 적어도 너무 적어요. 뭐 어찌됐든 청약일의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겠죠. 청약 한도는 100% 등급 기준으로 적어뒀는데요. 100% 등급 기준일 때 대신증권의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무튼 이 청약 한도 때문에 KB나 대신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증권사별로 세부 청약 한도 따로 기재해뒀으니까 화면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B부터 대신, 그리고 삼성. 삼성은 또 온라인 전용 등급이라면 3,125만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니까요. 잘 확인을 하시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25만원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예상 경쟁률과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HPSP가 상장을 하는데 그 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HPSP마저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진짜 공모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떠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도 HPSP의 성과는 괜찮을 거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청약 한도가 3억 원 이상이면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4x4, RBW, 디어유, 원준의 경우 12조 원에서 14조 원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심지어 디어유는 ITI즈, 비트나인, 지오엘리먼트와 일정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14조 원 넘게 들어왔다. 그 당시에 증시 예탁금이 그만큼 넘쳐났다는 뜻이고 공모주가 워낙에 붐이기도 했고요. 마통 쓰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HPSP, 단독 상장과 다름없는 일정이었는데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했어요. 저는 무조건 청약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증거금이 총 10.87조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 환불까지 4일 걸리다 보니까 마통 쓰신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더라도 확실히 최근에 공모주 참여가 저조한 건 맞습니다. 청약 건수 자체가 30만 건을 넘어가질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면 성일하이텍도 HPSP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기는 한데, 성일하이텍에는 환매 청구권이 붙었죠. 그리고 환불까지 딱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마통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주당 단가가 높다 보니까 기대 수익금이 예상보다 높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과감히 좀 높여 잡았습니다. 넉넉하게 13조에서 14조까지. 증거금 13조 기준의 비례 경쟁률은 1558대 1이 되겠고요. 14조 기준일 때는 1678대 1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인 1620대 1 정도로 잡으면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약 4,05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예측일 뿐이고 제가 1일차 마감 상황 살펴보고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620대 1을 가정하고 546입을 계산해 봤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겠다. 참고만 해서 우선 보시고요. 이것도 2일차의 경쟁률 보면서 다시 수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잡고 기대 수익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1억 원 청약 시 성일하이텍 4,000주 청약 가능하고요. 비례 경쟁률 1620대 1을 가정하면 비례는 2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균등은 그래도 높은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가 50% 상승일 때 기대 수익 75,000원 되겠고요.
80% 상승일 때 12만 원을 예상합니다. 토스 2일치 이자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으니까 참여를 해야겠고요. 또 주당 단가가 5만 원으로 높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한 50% 정도만 잡혀도 한 주당 2만 5천 원을 벌 수가 있어서 기대 수익금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마통 쓰실 분들은 본인 이자와 한 주당 기대 수익금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HPSP의 상장일 체크포인트 영상으로 금방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